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집 명의를 넘기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말이죠. 지금부터 실제 사례와 함께 왜 절대 하면 안 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상속세를 아끼려고 혹은 자녀를 미리 도와주려고 집 명의를 이전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아시나요? 실제로 명의 이전 후 집을 잃은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증여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자녀에게 집을 넘기면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만 약 1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거든요. 나머지 9억 5천만 원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취득세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녀는 취득세도 내야 해요. 집값의 5%에서 많게는 12%까지 나갑니다. 10억 원짜리 집이면 취득세만 3,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죠. 증여세와 합치면 2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절세인가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데 세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거든요. 명의를 넘긴 순간부터 그 집은 법적으로 자녀의 재산이 됩니다. 부모님이 평생 살던 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을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남에 사시던 김 모 씨는 70대 부부입니다. 외아들에게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죠. 아들이 효자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와 같이 살기 싫다며 집을 팔자고 했어요. 아들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황당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 집은 아들 명의니까요. 결국 집을 팔고 전세로 내몰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집에서 쫓겨난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녀의 빚 문제도 심각합니다. 만약 자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들이 그 집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자녀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평생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자녀의 이혼 문제입니다.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자녀가 이혼하게 되면 그 집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집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며느리나 사위가 부모님 집의 반을 가져가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던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딸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는데요. 5년 후 딸이 이혼했습니다. 사위가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결국 집을 팔아서 5억 원을 나눠줘야 했어요. 박 씨는 딸과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집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녀의 성격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거든요.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집 한 채 명의를 받으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감사해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심지어 부모님께 생활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상 불이익도 엄청납니다. 자녀가 그 집을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요. 자녀가 이미 다른 집에 살고 있다면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양도세가 수억 원씩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증여받은 지 10년 이내에 팔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절세하려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거죠. 건강보험료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인이면 재산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증여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월 수십만 원씩 오를 수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산이 늘어나면서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든요. 부모님이 좋은 의도로 증여했는데 자녀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유언으로 상속하면 상속세 공제가 훨씬 큽니다.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을 합치면 10억 원 이상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신탁입니다. 부동산 신탁을 활용하면 명의는 그대로 두고 관리와 처분 권한만 신탁회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설정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생전에는 부모님이 계속 살 수 있고 자녀의 빚이나 이혼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권 설정도 방법입니다. 민법에 배우자 거주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집 소유권은 자녀에게 주되 부모님은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자녀가 집을 팔면 거주권이 소멸될 수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건 역시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상속세가 걱정되신다면 생명보험을 활용하세요.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해두는 거죠.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느라 집을 팔 필요가 없어집니다. 절세도 중요하지만 노후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마침표. 집 한 채 믿고 노후를 준비하셨는데 그 집마저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그 자녀가 냉대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생전 증여는 신중해야 한다고요. 특히 부동산 증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다시 증여받으려면 또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독이 될 수 있어요. 명의 이전은 자녀를 위한 것도 부모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죠.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여러 방법을 비교해보세요. 그게 진정으로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침표.